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류용석입니다. 오늘은 자연이 주는 놀라운 치유의 힘 중에 발효식초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큰 독에서 익어가는 식초 냄새가 났습니다. 이걸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이 좋아진다며 건네주시던 그 한 잔이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그 효능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발효 식초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식초를 마신 그룹에서 체중은 평균 2.6kg 감소했고 혈압은 수축기 기준 10ml 이상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발효 식초 속에는 우리 몸의 순환과 대사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장 정지된 순환, 쌓이는 피로의 진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정체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의 몸은 마치 고여있는 연못처럼 순환이 멈춰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0%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이 중 80%가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며 원인 모를 무겁고 답답한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혈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대의학의 혈액순환 장애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된 순환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산에 있습니다. 발효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시 시원하게 뚫리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에서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산화질소는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제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를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좋아지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2장 자연 발효의 마법, 화학 합성과의 차이. 시중에는 두 종류의 식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발효로 만든 식초, 다른 하나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식초입니다. 둘 다 식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화학 합성 식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만든 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신맛만 내는 가짜 식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 발효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의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고 다시 초산으로 변하는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초산뿐만 아니라 60여 종의 유기산, 18종의 아미노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수십 종의 효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병 속에서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와이너리에서 300년 된 발효 식초를 분석한 결과 200여 종의 생리활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대의학에서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복합적인 성분들은 화학 합성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 발효 식초를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유익균은 40% 증가하고 유해균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발효 식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벨을 보면 양조 식초라고 표기된 것을 선택하세요. 원재료가 곡물이나 과일로 명시되어 있고 인공 첨가물이 최소한인 제품이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3장 피로물질을 녹이는 자연의 청소부.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효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녁에도 활력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비밀은 바로 크렙스 회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연산입니다. 발효 식초에는 이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마치 엔진에 고급 윤활유를 넣은 것처럼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여줍니다. 근육 운동 후 생기는 젖산도 문제입니다. 젖산이 축적되면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식초의 아세트산은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여 피루부산으로 전환시킵니다. 피루부산은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체육대학의 운동생리학과에서 실시한 실험이 흥미롭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운동 전후로 발효 식초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일반 스포츠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초 그룹의 혈중 젖산 농도는 24시간 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대조군은 48시간이 지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원인은 젖산만이 아닙니다. 활성산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각종 대사, 노폐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발효 식초는 이런 다양한 피로물질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로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염증을 진정시켜 만성 피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를 마신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사장 혈관 청소부터 염증 진정까지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인 약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60조 개의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혈관은 매일 전쟁터와 같습니다. 고칼로리 음식, 스트레스, 흡연, 음주, 수면 부족 등으로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는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8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발효 식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그 비밀은 식초의 다층적인 작용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먼저 아세트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HMG-CoA 환원 효소라는 콜레스테롤 생성의 핵심 효소를 차단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과 유사한 작용이지만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노화의 주범인데 식초의 항염 성분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틸 화합물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식초를 하루 15ml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이완기 혈압이 8mm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물 복용량도 30%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효과는 단순히 혈압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손발 끝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 수족 냉증이 개선되고 피부도 맑고 윤택해집니다. 혈관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장 체지방 분해와 대사 촉진의 과학, 식초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들이 식초의 체중 감량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중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는 식초 다이어트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만인 성인 155명을 12주간 추적한 결과 매일 15ml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이 평균 1.2kg, 허리둘레가 1.4cm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장 지방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효과의 핵심은 지방산 산화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간과 근육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마치 몸의 에너지 스위치와 같아서 활성화되면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대사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식초를 섭취한 후 2에서 3시간 동안 지방 연소율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30분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지방 연소 효과입니다. 운동 없이도 앉아 있는 동안 지방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고 지방 축적보다는 분해가 우세해집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연구팀은 흰 쌀밥과 함께 식초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31% 감소하고 포만감이 37%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래 배부르다고 느끼니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마법같이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해야 합니다. 육장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의 연결고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외부의 침입자들과 내부의 이상 세포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천 종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이자 면역 세포들이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는 최전선 기지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발효 식초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발효 식초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각각 45%, 38%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과 대장균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유익균이 증가하면 장벽이 강화되어 독소나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 세포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어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마치 훈련받은 경비대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고 평상시에는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발효 식초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변화들이 관찰됩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고 피부 트러블이 감소합니다. 심지어는 계절성 우울증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 뇌, 축을 통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급식에 발효 식초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한 결과 학생들의 결석률이 23% 감소하고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이 건강해지니 면역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까지 향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은 장내 pH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장 올바른 섭취법과 개인 맞춤 조합. 약도 때를 맞춰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발효 식초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된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희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 식초라도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초의 pH는 2-3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이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이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권장 비율은 물 200ml에 식초 1큰술 15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산도는 중화되면서도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1시간 후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액의 농도를 희석시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정도 지나면 위산 분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1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한 번 10ml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장 장애나 칼륨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 조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본 발효 식초에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재료를 한 방울 더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특히 안 좋은 분들은 생강을 우린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올려 식초의 순환 개선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꿀을 조금 넣은 식초 음료를 권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식초의 아미노산과 결합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레몬을 짜서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레몬의 시트르산이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를 강화시키고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강황울금 우린 물에 식초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 식초의 순환 개선 효과와 만나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2에서 3개월은 지속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어 치아를 보호하고 빨대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8장 주의사항과 금기 대상. 발효 식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르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궤양, 12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등이 있다면 식초의 산성이 병변 부위를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식초를 섭취할 때는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의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심부전, 신장결석 병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아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은 치아 에나멜을 서서히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충치가 많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며 섭취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섭취 후 최소 30분은 지난 후에 이를 닦아야 합니다.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정도는 문제 없지만 건강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 ACE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칼륨 수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식초의 혈액 희석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 장애가 가장 흔합니다.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칼륨 부족, 골밀도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초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장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초는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어혈을 없애고 부종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00년 전 허준 선생이 남긴 이 말이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입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의학적 통찰력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중국 최고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에도 식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산미는 간에 들어가 혈을 수렴하고 기를 조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 해독 기능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부터 식초는 약이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소화불량, 피로, 혈압 등 다양한 증상의 식초를 처방했고 이런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일본은 세계에서 식초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식초의 역사는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경에 이미 식초를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약으로, 약을 음식으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식초야말로 이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전통적 지혜가 현대 과학기술로 하나씩 해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대사를 개선한다는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습니다. 조상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MIT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 세계 전통 발효 식품의 건강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 식초가 가장 높은 건강 지수를 보였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국산 농산물로 만든 발효 식초의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미 몇 가지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발효의 모든 비밀을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했습니다. 300년 된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에서 발견되는 수백 종의 미량 성분들, 그 성분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10장 1상 속 발효 식초 건강한 미래. 이제 발효 식초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복잡하고 어려우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모닝 식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한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건강한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되면서 오히려 상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오후 식초를 권합니다. 오후 3에서 4시 사이 충곤증이나 식곤증으로 피곤할 때 커피 대신 식초 음료를 마셔보세요. 카페인의 일시적 각성 효과와 달리 식초는 근본적인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사무실에 작은 병을 하나 두고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고기 요리의 잡냄새 제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초 물을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물병에 미리 희석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식사 후마다 한 잔씩 마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꿀이나 과일을 넣어주면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나 박하를 넣어 시원하게, 겨울에는 생강이나 계피를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섭취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간단히 메모해 두면 나만의 건강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마법같이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2에서 3개월은 지속해야 몸이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인 맞춤형 영양학이 더욱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유전자 검사, 장내 미생물 분석 등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발효 식초와 섭취 방법을 처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탄생한 발효 식초의 건강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미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발효 식초 한 잔으로 건강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발효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피로 회복,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까지 작은 한 잔의 식초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식초 자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치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효 식초는 단지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급속한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는 종종 즉효성 있는 해결책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몸을 돌보아 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발효 식초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건강의 비밀이 그 한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 과학이 밝혀낸 정확한 원리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효 식초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약은 예방이고 가장 좋은 예방은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발효 식초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오늘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세요.